네, 사실 아이폰이 새롭게 나온다고 할 때마다 관련주가 정말 들썩였거든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일까요? 우선 전 세계 네. 시가총액 1위인 기업인 애플이 네. 신제품 라인을 좀 출시했다고 하니까 관련 이슈들을 쳐다보지 않을 수가 좀 없었고요. 그렇죠. 저는 비록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네. 아이폰 수요가 사실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많아요. 네. 이렇게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슈를. 자, 우선 이 애플이 아이폰 15 시리즈를 어제 새벽에 좀 공개를 했죠. 네.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런 애플파크에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예상대로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 그리고 프로 모델과 프로 맥스 모델 총 4개의 아이폰을 공개를 했습니다. 특히 이 프로 모델이랑 이 프로 맥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전 모델까지는 진짜 좀 무겁다는 평가를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 케이스를 티타늄 소재로 좀 바꾸면서 외형 좀 변경을 줬습니다. 그리고 업계 최초로 3나노미터 이제 칩인 이제 A17 프로를 좀 장착을 해가지고 이 구동하는 속도를 좀 더 높였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그 촬영을 좀 동영상으로 로그 촬영을 할 수 있게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일반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번에 이 아이폰 15 시리즈를 전작보다 $100씩 이렇게 올릴 거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가격을 굳히면서 네. 동결을 했습니다. 오, 네.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799, 그리고 플러스 모델은 $899, 프로 $999, 프로 맥스는 $1,199로 이렇게 가격이 책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가장 이제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아이폰은 그동안 이 라이트닝 방식의 충전 단자를 좀 고집해 왔었잖아요. 그렇죠. 충전기를 좀 그래서 여러 개를 들고 다녔어야 되는데 심지어 이 아이패드는 C타입을 사용해야 되고 아이폰은 라이트닝 단자 그리고 에어팟도 라이트닝 단자 이렇게 맞아요. 사용해야 되니까 충전기가 진짜 많이 필요한 거예요. 최소 2개는 가지고 다녀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최소 이 2개는 무조건이죠. 애플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드디어 해소가 됐고 앞으로도 이제 C타입으로 계속 좀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적용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여기에는 이제 지금 유럽연합의 규제가 좀 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 전자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 스마트폰 충전 단자를 이제 C타입으로 통일하는 이런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라이트닝 단자는 전부 좀 사용을 못하게 막은 건데 네. 그렇다고 이제 애플이 라이트닝 단자를 고집하겠다고 유럽 고객들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쪽 시장도 되게 엄청 큰 시장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고집하던 이 라이트닝 단자를 드디어 이번에 포기를 하고 C타입을 적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아이폰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워치, 에어팟 뭐 이런 새로운 제품들의 라인업을 공개를 했는데 우선 이 애플워치 9도 좀 저는 인상적이라고 봅니다. 이 애플워치 가격도 이제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동결을 했고요. 네. 이번 이 애플워치 9이 더블 탭이라는 기능을 적용을 했는데 그게 어떤 거죠? 자, 앵커님은 더블 탭이라고 하면은 네. 어떤 기능일 것 같아요? 더블 탭이요. 2번 이렇게 눌러서 뭐 캡처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이건 있는데. 그죠? 그쵸. 더블 이건 탭이라고 있는데. 해서 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뭐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2번 터치해서 뭐 전화를 끄거나 뭐 받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사용해가지고 네. 2번 터치 이렇게요? 이렇게 더블 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애플워치. 워치에서. 애플워치에서 애플워치를 차고 네. 이렇게 2번 더블 탭을 이렇게? 하면은 전화를 받거나 끄거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거운 걸 들고 있거나 이제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두 팔을 못 쓸 때 이 기능을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아이폰 15 시리즈보다 애플워치 9 이게 좀 더 인기를 좀 많이 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년에 출시될 제품들에 대해서도 좀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네. 특히 이 아이패드가 큰 흥행을 이끌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왜죠? 그동안 이제
그동안 애플은 이 아이패드에 LCD 방식의 이제 이것만 적용했었는데 네. 내년부터는 상위 라인업에다가 이 OLED 아이패드를 11인치 그리고 13인치 이렇게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패드용 이 OLED 판매 전망치가 1년간 11인치는 600만 대 그리고 13인치는 400만 대 총 1000만 대의 1000만 대의 OLED가 좀 판매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관련 협력사가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죠. 네. 이 아이패드랑 관련해서는 이 최종 물량은 이제 좀 11월에 결정이 나겠지만은 이 아이패드에 OLED가 적용이 되면 노트북이나 네. 맥북이나 이런 모니터 등에도 향후 두 기업의 OLED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자,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애플은요, 새로운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바꾸는 게 좀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 15 시리즈 나온다고 해도 정말 폭발적으로 인기 많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수혜주로 올라갈 종목들이 굉장히 많겠어요. 사실 아이폰 15 시리즈도 저도 이번에 어떤 성능을 좀 가져왔을지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어떻게 좀 끌지를 좀 관심을 가져봤는데 네.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성능 면에서는 크게 조금 무리일 거다. 좀 비슷한가요? 디자인도 사실 크게 변화는 없잖아요. 이 티타늄 그쵸. 소재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티타늄 딱딱한 이미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 좀 사용하다 보니까 지문도 좀 많이 남는 이런 맞아요. 네.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리뷰를 보니까. 네. 따라서 이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네. 중국의 영향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네네. 신제품에 대해서 내년 출시될 제품에 대해서 얘기 강조를 했다고 애플이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또 나와요? 아이패드 빼고. 어떤 거죠? 아이패드 빼고 애플워치 빼고 아이폰 빼고 뭐가 있죠? 비전 프로라고 들어보셨어요? 비전 프로요. 비전 프로. 오, 비전 프로 어떤 거죠? 이제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캐스트처럼 이제 고글 형식으로 착용하는 이 MR 혼합현실, MR 혼합현실 이 헤드셋인데 내년 초에 이제 순조롭게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사실 이거는 좀 그동안 많이 밀렸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네. 지난 6월에 이미 이 제품은 공개를 했고요. 원래라면은 올해 하반기에 이 아이폰 15 시리즈랑 함께 공개가 됐어야 했는데 이게 좀 많이 밀렸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얼마나 잘 만들었을까? 영화나 이 TV 프로그램을 얼마나 더 멋있게 볼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제품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관련주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고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했잖아요. 아이폰 15 시리즈. 네. 왜죠? 중국이요? 네, 문제는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이 아이폰은 지금 전 세계 점유율의 한 20%, 정확히는 19% 가까이를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 국가거든요, 중국에서. 네. 그런데 이 중국 내에서 이 아이폰의 대체제가 나타나면서 이 아이폰의 성장이 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화웨이에서 지난 8일에 이 자국의 반도체를 심은 신형 스마트폰 메이트 60 시리즈를 공개를 하고 사전 판매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 인기가 좀 지금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미 화웨이 대부분의 매장에서 이제 메이트 60 프로 재고가 좀 모자라가지고 헛걸음한 고객들이 대부분이라고 좀 하고요. 그렇게 좀 인기가 많다고 하고 이번 자국의 좀 스마트폰을 출시로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산을 쓰지 말고 이제 중국산 이제 그분들한테는 자국이겠죠. 그쵸, 자국. 네. 자국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자라는 이런 운동도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미국이 중국에 이 반도체 규제를 좀 때려오면서 압박을 가했었는데 이것도 이번에 자체 만든 칩으로 좀 피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의 움직임도 좀 지금 심상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이 이 공무원들에게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 네. 이렇게 금지시켰다는 이야기가 가시화되면서 이제 애플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어제가 아니라 오늘 아침이지. 오늘 아침에 이 중국에서 자기네들은 이제 공무원들에게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 이런 문서를 보낸 적도 없고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좀 강조를 하는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 뒤에 덧붙인 말이 뭐냐면은 네. 애플은 보안에 취약하다. 우리 중국은 이 보안이랑 이런 것들에게 정보나 사이버 보안에서 지금 매우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악재를 해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중국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좀 우선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애플의 경우에는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폰이 새로운 시리즈가 나온다고 해서 국내에서도 관련주가 수혜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아이폰 하면요. LG 이노텍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요. 관련주로. 혹시 오늘 관련주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LG 이노텍 맞습니다. 맞아요? LG 네. 이노텍 결국엔 가져올 수밖에 없었네, 저도. 네. 사실 애플 관련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기대감을 갖는 것도 사실인데 네. 기술적 분석을 좀 봤을 때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것 같은 종목을 제가 가져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최근 일주일 사이에 진짜 좀 많이 빠졌어요. LG 이노텍 주가는. 오, 네. 많이 빠지면서 좀 하방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요. 이 스토캐스틱 차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아직은 조금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 뭐 이격을 좀 줄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뭐 단기적으로 이 매물대 밑에까지는 상승할 여력은 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제가 가져온 종목 중에서 이 P&H 테크, P&H 테크는 좀 상승 탄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추세도 이미 좀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매물대가 지금 여기 좀 근방에 있기는 하지만은 충분히 이 과열 구간에 진입을 하고 이격을 벌려주면서 여기는 좀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목 균형표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하고 지금 주가도 보시면은 전환선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 구름대에서 저항을 좀 받고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 부분까지는 뚫어줄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사실 이 LG 이노텍 말고도 이 P&H 테크도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LG 이노텍보다는 P&H 테크가 좋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